격월 이건규 10월호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저희가 아직 장 마감하기 직전에 찍고 있어가지고 2,600 회복하고 네. 코스닥은 한 780 회복할 것 같습니다. 네. 간만이네요. 근데 회복해도 2,600이어가지고. 네, 더 회복해야죠. 그렇죠. 아직 네. 멀었죠. 아직 네. 멀었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하이닉스가 5% 이상 반등하고 18만 원 회복하고 거의 뭐 삼성전자만 안 오르는 하루가 될 것 같다가 삼성전자도 조금 강보합을 보이고는 있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금투세 이게 결정이 좀 임박한 시점이잖아요. 네. 최소한 이제 강행은 못할 것 같고 분위기상 네. 유예 아니면 폐지일 텐데 유예가 되면 어떻게 좀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좀 더 네. 오를 거라 보세요. 저는 금투세는 시장을 약간은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사실 이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은 어찌됐든 시장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금투세 우려 때문에 특히 네. 코스닥이 많이 눌려 있었던 건 네, 사실이지만 눌렸던 그런 불확실성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해소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 해소 정도까지만 그죠. 올라가는 건 또 이제 펀더멘털이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오르고 뭐 이럴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10월 7일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고 네, 중국 증시 급 반등하니까 물론 이제 10월 들어서 7일까지는 중국이 이제 휴장이어서 네. 뭐 홍콩장 이렇게 대식 보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증시 막 좀 네,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 올라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중국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네.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단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증시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증시랑 이제 부동산이 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증시 쪽에 조금 이야기가 좀 힘이 실리면서 증시가 좀 반등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가 살아난다고 해서 과연 이제 중국 소비가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는 좀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이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대책일 수 있고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시차가 걸리는 결국에는 부동산의 회복이 좀 확인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니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이제 올해 초 3월 달경에 이제 장기 특별 이제 국채를 예.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1조 위안 발행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과거 대비했을 때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조 위안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게 한 10조까지도 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은 뭐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증시 부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중국이 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결국엔 이제 시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이제 항상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온다고 봤을 때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매력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 증시에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부분이요? 경기나 증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네. 하더라도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신뢰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중국 주식에 투자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무서운 부분이 조금은 네. 남아있다. 꺼림칙하다는. 네.
일단은 뭐 중국 증시도 뭐 지수가 막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게 이어지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네. 그런 부양책이 조금 더 보여야 된다는. 네. 그렇죠. 빠른 건 역시 이제 증시부터 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시 부양책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기 반영된 느낌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올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올해 초부터 거의 뭐 누구 말로는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내놨다고 네. 하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어떻게 임팩트가 다르다고 보세요, 그 자체로는? 그래도 이제 증시와 관련돼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기도 시기이고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좀 겪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펴도 사실 무방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 침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국채 발행이라든지 어떤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되게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앞부분에 약간 이제 중국 기업들은 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네. 이제 국내 주식 투자로 네. 뭐 그것이 반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중국 증시가 9월 말에 많이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코스피 코스닥 약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조금 달리 가는 것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도 들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네. 10월 7일에는 좀 우리 증시도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동조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증시가 먼저 회복된 거지 소비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 경기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느냐를 네. 보면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옛날에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중국에서 일부 화장품 ODM이 아직 남아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음식료 기업이 남아 있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 경기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국내 기업이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화장품 ODM,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적자를 보고 있던 회사 하나를 매수하긴 했어요. 중국에서 적자를 보던 화장품 ODM이요. 네, 중국 빨리 찾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는 조금 적자 전환했던 기업이 있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없다 보니 예. 뭐 향후에 중국 소비 경기 회복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뭐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는 주가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시고 네. 들어가신 건가 보네요. 네. 그래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옛날 방식으로는 중국 경기 뭐 부양이 된다, 뭐 부양책 네.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철강, 화학, 네. 조선 막 이렇게 중무장대 막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물론 이제 화장품도 중국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문법은 이제 안 통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철강제를 싸게 가져와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철강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원가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논법대로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상당 부분 철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면 원자재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네. 일부 원자재 가격도 좀 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이제 과거 정도의 수혜를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화학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화학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중국 내수 가격이 결국에는 국제 가격과 연동돼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이제 수출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어찌됐든 중국에서의 자금률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순수출 국가로 좀 변화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과거 대비했을 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뭐 철강은 더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화학이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조차도 과거만큼의 어떤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라면 철강 화학부도 확 튀었을 텐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또 이제 증시에서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LVMH 네, 명품 관련 주식들 그리고 이제 나이키조차도 중국에서 소비 또 데이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뭐 네. 러니 이런 쪽에서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빠졌다가 거의 한 9월 말 중국의 어떤 부양책 나온 다음에 급반등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도 혹시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정말 살아나냐. 왜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제 내수 경기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좀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의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언급에 대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없다 보니 네. 그런 주식을 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말씀 중에 중국의 소비 관련된 걸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해외 기업들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일부 몇 개 화장품 없다. ODM이나 네, 음식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 네, 네, 또 론칭을 하신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겠습니다만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해외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조금 답답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에서 소화하기에는 좀 없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하. 이제 뭐 VLCC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소화하기 힘든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조금 이런 니즈를 좀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결국에는 해외 자산을 좀 편입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고객들의 어떤 요청이나 문의도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쪽을 저희가 런칭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확정된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저희가 런칭하려고 하는데 뭐 판매사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내로 이제 런칭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이제 준비 중이신 걸로 네. 준비 중이신 걸로 실제로 고객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나 봐요. 네, 문의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안 하냐.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외 주식을 결국에는 좀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런칭을 하면은 저희 고유 자산에서도 투자를 하고 제 개인 자금도 좀 일부 투자하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뭐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에서 소화하기 힘든 아이디어 그리고 좀 성장률이 좀 높게 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장률이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을 좀 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해외에서도 조금 비싸지 않은 것들로. 네,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아이디어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나왔을 때도 여기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 테스트 장비 업체를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를 사고 싶다. 네네네. 이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해외.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그 회사 IR 이제 자료를 보면은 HBM이라든지 선단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의 테스트 장비의 이제 향후 성장률이 2027년도까지 연평균 40%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공정 관련된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 정도로 이제 성장률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살만한 업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회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성장률의 배경에는 HBM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재화 혹은 이제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를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해외 업체 세 군데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KMA라든지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뭐 KLA 온투 이노베이션 그리고 AMEC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과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게 되고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도 HBM 관련해서 뭐 테스트 장비군이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관련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납품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거나 이제 기대감만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뭐 그게 실제로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네. 앞으로 그래서- 넣겠다는 거지 넣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고 네.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는 그냥 중국 증시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또 해외 증시, 해외 투자가 또 선택이 아니라 거의 또 뭐 필수인 시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물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네.